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 BI 기술사업화협회의 정의정 차장입니다. 오늘 무척 추운 날씨여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붉은 닭의 희망찬 기운에 정인연인 새해에 기술사업화 경영인과 기술거래 전문인들에게 도전과 응전을 위한 용기, 꿈을 펼치고 다지기 위한 장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꿈과 창업의 희망을 커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BI 기술사업화협회 이상희 회장님께서 개회 및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마 백설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백설 공주가 아마 청년 창업에 여의도니까 여의주를 가져가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 요사이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이게 우리 윤천주 깃발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의 소리를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십니까? 근데 윤천주 선생의 깃발의 시에 보면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건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처럼 바람에 납기고 오로지 곱고 맑은 이님의 표대 곁에 예수는 백로처럼 나를 피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서민 경제의 고통, 그 심장부에 있는 우리 청년의 실업 문제입니다. 지금 10명의 실업자 중에서 4명이 청년 실업이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옛날처럼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식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은 이제는 머리로서 기술로서 창업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에게 꿈을 창업의 희망일 이 세미나를 한국 BI 사업화협회, 한국기술거래사협회, 그리고 녹색섬 지식경제연구원이 주관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대명초등학교, 크게 밝게 울려주는 대명초등학교에서 창업을 하는 형님들 힘내십시오 하고 일부러 여의도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형님들에게 힘을 씹어주려고 오늘 저 이야기가 끝나고 앞으로 제가 소개하는 분들 이야기 끝나면 바로 연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국회 의장님, 또 산자부 장관님, 그리고 3기 대학 총장이 여기 축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압축해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은 잘 아시지만은 이 청년 창업은 단순히 청년 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대 기업의 산업 사회 구조가 지식 사회 구조로 가려 그러면은 이제는 청년 창업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 구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또 서민 경제의 중심에 청년 창업이 있습니다. 오늘 서민 경제의 고통의 마음소리, 이것은 왜 나오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 앞으로 그 집안의 대들보가 될
청년이 취직도 못하고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주변 식구들이 다 우울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이거는 오로지 청년 창업을 통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 탄핵 문제다 뭐 문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중심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갖다 실현할 청년 창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정부의 바로 국민적 과제가 청년 창업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시는데, 사실은 관계 추 장관님을 대신해서 우리 담당 이재근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과장님이 제게는 보스입니다. 제가 BI 사업화협회 회장이지만은 지금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명목상의 회장이고 실질적인 회장은 우리 이재근 과장님인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사이는 실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실세가 계시니까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우선 지금 여기에 발표할 교수님 등에 해서 그 배경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학생 창업이 안타깝게도 생계형 창업이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저축해둔 돈을 갖다가 자식이 창업한다니까 한번 하라고 대주고 나서 그 돈을 2년 이내에 몽땅 날립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은 어디 가야 되느냐? 그거는 첨단 기술로 가야 됩니다. 첨단 기술로 가려면은 바로 청년 창업의 산실이 대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님들이 창업의 산모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강원대학, 그리고 또 부경대학,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 모든 분,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신 데 수고하신 분, 그리고 특히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하시는 데 수고해 주신 우리 이원욱 의원님, 그리고 또 이재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간단하게 오늘 국회 주인공으로서 환영사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자. 이거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안 한다 그랬는데 꼭 시키시네요. 하여튼 오늘 아이들이 정말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취업이라고 하는 건 걱정을 해보질 않았는데, 저는 82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요즘에 어젠가 보도 보니까 9.8% 청년 실업률, 사실상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는데, 그 청년 실업률의 허수 있지 않습니까? 구직을 희망자, 구직을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실업률에서 제외시킨다. 실제로는 20%가 훨씬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암울한 세대인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는 특히요. 오늘 이 자리를 이상희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여러 기관들에서 마련해 주셔서 아주 큰 감사드립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우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나는 100배 큰 글로벌 마켓에서 창업한다 책 저자이신 울산과학기술원 강남영 교수님의 러시아의 기초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의 융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울산과기대 강남영 교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핸드마이크 좀 주실래요? 핸드마이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받고 말씀드릴 게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고요.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하게 되면은 많은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연상이 되는데요. 뭐 굉장히 사업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이 장벽도 굉장히 높고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먼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8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힘든 그 IMF 시기가 왔었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들어와 있던 많은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다 러시아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대기업들은 사실 좀 실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그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대학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 볼쇼이 극장 발레단원들에게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2099년 이후로 다시 유가가 떠올랐을 때는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좋아졌을 때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우리 국민 브랜드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2008년에 또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기 90% 밑에 폐업 정리. 폐업 정리는 한국이나 세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할인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적인 그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현지에 남아있는 딜러들, 자동차를 팔던 딜러들이 그 네트워크들이 무너지게 되죠.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차, 기아 현대차입니다. 그런 이 버리고 간 그러한 그 완성차, 이 GM이라든지 포드에서 버리고 간 이런 딜러들을 흡수하게 되죠. 2009년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러시아에서 탈출을 했던 이런 그 GM, 포드 이런 기업들은 다시 딜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현대차는 이미 흡수된 더 많은 딜러들을 가지고서 시장 장악을 강하게 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 기업도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여기 계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러시아가 나간 세계적인 대부호, 아니 부호가 아니죠. 세계적인 그 뭐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제가 러시아어로 해보겠습니다. 나스타야시드룩 바스나요짜 비제. 그러니까 역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맞제재가 있었는데,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 초에 블룸버그라든지 스위스의 UBS 은행이 러시아 올해 신흥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투자처다 1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러시아가 다시 부흥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저희 회사도, 저기 뭐 교수로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2년간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축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역사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거죠. 올해는 대박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위기뿐만 아니고 한국의 위기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선수, 안현수 선수한테는 한국이 아마 지옥이 아니었을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헬조선이 아니었을까?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그 열심히 하던 선수가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안현수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특정한 나라를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민의 영웅, 국민적 영웅이 되어지죠. 지금 이제 안현수가 아니죠. 빅터로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잠깐 시야를 한국이 아니고 밖으로 좀 보냈더니 본인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요. 지금 N가지 이상을 포기하는 세대에 가지고 7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 과정의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다. 더해서 헬조선 해가지고 흑수저, 노오력,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노오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창업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책도 창업국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책에 창업국가라는 책에 전 이스라엘 총리가 추천사를 쓰는 정도의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에 창업을 하게 되는 원동력, 그 근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군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나라는 징병제 되는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모두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군대에 가서 바로 전장에 나갑니다. 조그만 부대를 소부대를 이끄는 이 젊은 청년들이 바로 테러가 터지는 곳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닥쳐오는 굉장한 어려움을 군대에서 배웠던, 군대에서 버텨냈던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이게 중국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창업 카페죠. 자, 여기 요 뒤쪽에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마윈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의 창업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학생들도 이렇게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러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롤 모델은 과연 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또 움직여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엔젤 투자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연락처가 있는 거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분위기에서 뛰고 있는 그러한 중국, 이스라엘. 2015년에 1조 이상 된 그러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니까 인도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군데, 그리고 중국이 10군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잘못 이끌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마인드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우리 스타트업 마인드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써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셔. 이제 조르바가 이 상관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그 젊은 대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도 저울 한 벌 갈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저희 그 멘티들, 대학생들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어학 실력이 안 돼서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업 자금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들이 이러한 저울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이 창업하다 실패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저울 가지고 계속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전속력으로 내다르며 신명 꼴리는 대로 한답니다. 그래야 비하 손해 갈 게 있을까요? 없어요. 천천히 간다고 골로 안 가나요? 당연히 가죠. 기왕 갈 바에는 화끈하게 가죠. 여기 표현은 그대로 떠왔기 때문에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스타트업 정신 아닌가요? 그냥 한번 저질러 보고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갖게끔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베로나의 두 신사인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보게 되면은 세상과 싸워보고 세상에게서 배우지 않은 남자는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뛰쳐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얻은 그러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 매출을 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손정의 의장보다도 더 큰 기업을 오팔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9패 1승 전략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빨리 실패하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진짜 그대로 시도하고 깨지고 터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콤 클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10년간 하루에 3시간 좀 넘게 하면 10년에 걸치면 10,000시간이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거를 2년 내에 끝마쳐가지고 하루에 17시간 정도씩 강하게 진짜 하면 임계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시간에 재발견해가지고 에릭슨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한번 추천하는 책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든지 학생이든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게 스텔스 창업을 해라. 스텔스 기능이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끔 숨어있는, 포착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행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텔스 창업을 하는 거죠. 미리 창업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나올 때는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학생 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보고 그 창업을 통해 가지고 단단한 그런 이 근성을 길러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졸업한 후에는 바로 출발하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면은 멋진 그런 창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해봐야 기존 직장에 다니면 되는 거고 학생 신분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산 속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창업이 베타 버전, 그러니까 트라이 버전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창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학생이든 직장인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6개월 내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가 아니면 못 버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600만 원을 벌면은 자기는 본인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처음 창업을 하고서 선배들 도움으로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의정부 어디 그 대학교에서 창업을 했는데 수원에 있는 데까지 지하철 타고 2시간 걸리거든요. 가서 돈을 달라는 돈을 안 줘요. 다음에 줄게. 일주일, 한 달, 2달 미루다가 더 이상 돈을 못 받으면 저희가 폐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웠어요. 사무실 바닥에 줄 때까지 버티려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이 사업가의 근성을 키워준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러시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남았다는 거는 제 첫 책 제목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 바로 메이드 인 러시아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98년, 2008년 이러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급상승한 유가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넘어갔어요. 근데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서방의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바로 그 정책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입 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부처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개 산업 분야에서 총 2만 5천 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까지 5에서 60%의 국산화율을 달성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 짧은 기간에 제조업 기반을 육성해서 국산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미심쩍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생산 기술이 받침이 되어져야만이 국산화를 할 수가 있겠죠. 생산 기술이 있으려면은 생산 설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산 설비와 기술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혹시 미국하고는 지금 제재 상태이고 유럽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생필품 정도가 될 겁니다. 제조 기반은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게 생산 기술, 상용화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러시아에 제공해주고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까지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두 나라 한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파트너십에 대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프로젝트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뒷받침되는 그런 기관이나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를 해보기 위해 아주 많은 애를 썼으나 일개 기업에서는 또는 일개 학교에서는 수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중국만 바라볼 게 아니고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고 진짜 러시아하고 같이 손잡아서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국가적 차원의 그런 제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 쪽하고 한국하고 봤을 때 이상희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또 매우 명료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동반자적인 상호 보존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그리고 요소 기술, 문제 해결 능력, 풍부한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시작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샘플, 양산 기술, 마케팅 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협업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의 스타트업과 러시아의 스타트업이 같이 묶어서 어떤 협의체를, 양국 스타트업 협의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기업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우리 젊은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 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봐도 항상 이런 어떤 장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언어 장벽, 그다음에 물류 통관, 이런 러시아하고 비즈니스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이 길로 가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같이 만나는 건데 이 장벽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장벽을 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뛰어 넘어가도 되고 땅굴을 파도 되고 부수고 지나가도 되고, 사실 장벽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야죠. 자, 여기 있는 두꺼비가 보이시죠? 두루미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을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요즘 뭐 그릿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기계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를 진짜로 번역하면 근성입니다. 근성. 우리 예전에 권투 굉장히 선수들이 많았었잖아요. 프로권투 선수들. 헝그리 복서 뭐 그래. 근성. 우리 국민들 안에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의 근성, 끝까지 해내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낼 때 그때 우리 나라에, 우리 국가에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발표를 마치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내일 이어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하는데요. 광화문이라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그 출판 기념 강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셔가지고 못다한 말씀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요것도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창업 특강, 저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때는 실무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